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월요일 아침에 중요한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 늦은 밤에 제작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짧게 이 시장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는 어떤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수요일과 지금 금요일에 보면은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FOMC 미팅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더 중심을 잃었죠. 물론 거기에는 뭐 따지고 보면은 매파적인 발언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기조를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있을 이 두 번의 연설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될지, 발언의 스탠스가 바뀌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같은 또 중요한 지표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뭐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9일에 예정되어 있는 1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 요게 이제 국채 경매가 붙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국채가 얼마나 많이 또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항방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시장이 모두 다 흡수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왜냐하면은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다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을 짓눌렀던 이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또 연준에서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시장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낙관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팽배해 있죠. 거기다가 또 이후에 노동부가 발표한 이 비노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이 고용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곧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투자 회사 중에서는요, 지금 포장 도로를 앞두고 있고 이 포장 도로에는 상승세를 해방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과속 방지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상은 남아있고 시장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늘 보면 낙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뭔가 기습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낙관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95.2%로 압도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높고요. 내년 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려 90%를 넘겼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가격은 35.1K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계속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행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면은 지난주에 72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지금도 여전히 70을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가 과거의 어떤 사이클들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살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 있죠. 지금 한 70 정도에 있는데 과거 사이클 대비로 이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대략 뭐 한 요 정도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만큼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과 그리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수요의 어떤 유입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이 공포 및 탐욕 지수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글로벌 M2 통화의 어떤 현황들과 비트코인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M2 통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2 통화는 광의 통화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유동성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돈 풀기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비트코인은 어김없이 지금 상승을 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서 반감기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 M2 통화가 많이 늘어났던 것,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은요, 거기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USDT도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량이 840억 달러를 이제 넘어서면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USDT의 공급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향후에 어떤 변동성들과 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MVRV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MVRV 지표는 제가 커먼 체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지표이죠. 사실상 모든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제 세 차례 반감기 동안의 어떤 MVRV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자, 요 구간이 이제 반감기 도래 시점입니다. 21만 개의 블록이 쌓일 때마다 이 새로운 반감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은 MVRV가 굉장히 좀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봤을 때는 같은 구간 대비로는 굉장히 좀 고점에서 MVRV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 시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차트상의 움직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로 봤을 때 20이동 평균선이 100이동 평균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강세장으로 전환한다라는 어떤 확고한 시그널이죠. 이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도 그렇고 요 구간에서도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MVRV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MVRV-G 지표를 봐줘요. 지금 이 구간에서 크립토 인터 구간을 끝내고 나서 지금 뭔가 고개를 이렇게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간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100이동 평균선과 200이동 평균선도 지금 교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교차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구간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차를 한 적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좁아져서 교차 직전까지 갔었던 요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2차 반감기 이후에 불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좁아질수록 상승장이 더 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교차까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단기적인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이 원래 형성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지나서 지금 이 브레이크아웃을 했고,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상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패턴이 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패턴이 무효화되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33.7K를 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가격이 이제 36K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36.1K 부근까지 가게 되면은 이후에는 40K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그런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시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이 매크로 트렌드 라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요 구간에서 중요한 이제 저항 영역을 마주하게 되고 지금 지지 구간 자체는 여기서 이제 요 구간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중반이 넘어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10만 달러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타디그레이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일단 온체인 지표상으로나 기술적인 관점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 어떤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수한 악재들, 가령 예를 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취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뭐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큰 하락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호재들과 악재들이 조화를 이루게 됐을 때는 이 어떤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스코인이 폭등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막 순환 펌핑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순환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죠.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미결제 악정은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지난 며칠 동안에 미결제 악정이 무려 6억 달러 이상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의 어떤 변동성들이 커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의 어떤 시가총액을 봐도요. 지금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브레이크아웃해서 지금 상승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의 펌핑들도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의 어떤 시장 구조에서 이 중요한 저항 영역을 지금 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더 크게 펌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평소처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장표들을 준비해서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고 이번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